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혼의 기원, 진화 그리고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전체적인 개요를 받고, 오늘은 그 전체 강의 중에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혼의 그 운명을 생각하면 이 혼이 도대체 어떻게 기원을 했는지, 그 기원의 시작을 할 때 이 물리적인 우주의 시작도 우리가 거기 같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이 우주의 시작과 그 다음에 지구, 진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혼의 이 기원, 진화 그리고 운명에 관해서 우리 그 우주의 그 진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 이제 진화론자들하고 그 다음에 창조론자들하고 대립을 하는데, 그 서로 아주 양보를 안 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그런 그 몇 천 년 동안의 역사는 이어졌죠. 근데 이제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약점이 뭐냐면, 하나는 진화론에서의 그 생명의 시작이 참으로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 유기물 구조도 우연히 합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게 뭐 확률적으로 수백 조분의 1인가 뭐 그렇대요. 거의 뭐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는 그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를 공격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거가, 생명이라는 건 절대로 우연히 시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든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창조론자들의 공격이고요. 두 번째 그 약점은 뭐냐면, 그 진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참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박테리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 식물에서부터 계속 진화해 나가는데, 갑자기 뭐 종이 바뀌어요. 갑자기 무슨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그 다음에 무슨 뭐 삼엽충, 그 다음에 뭐 어류, 조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뭐 이어져 간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진화론에서는 미싱 링크라고 하는데, 그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에 있는 그것들이 발견이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화석으로, 우리가 화석이라는 게 살아있는 역사교과서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에 그 화석으로 전부 다 수십억 년 전까지 이제 거슬러서 다 확인이 되는데, 그 미싱 링크가 확인이 안 된다. 이게 진화론에서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그 그림을 다 그려놓고서 그 사이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화석들을 찾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진화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인데, 이러한 시서에서 이걸 아주 명확하게 그 진화론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해결해 주고, 또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걸 보면, 창조론이라는 게 사실은 주로 이제 교회 다니고 이런 그 기독교인들 성경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보는데, 성경에서 우리 그 창세기에 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이 있으라 하니까 다 동물이 생기고, 사람이 있으라 사람이 생기고, 말씀으로 다 창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 과학의 그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가능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이 우선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역사를 보통 인류의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보면. 그 족보를 해서 쫙 추론을 해보니까 6,000년이라고 이제 그 계산이 나와요. 뭐,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근데 6,000년 동안에 과연 이 지구가 다 모든 게 창조돼가지고, 지금까지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은 애들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인들은 참 그 창조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런 데는 잘 관계를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꾸 연구를 하면 자꾸 약점이 드러나니까 그냥 진화론이 나쁘다고만 그러고 공격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성경만 보더라도 성경이 우리가 디모데서 3장 17절인가요? 보면은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 글자도 사실은 그게 없고 뭐로 보이지. 사실은 성경 자체에 큰 모순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뭐 지금 오늘 어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선이 많은데 신학교에서는 다 가르쳐 준다 그래요. 근데 신학교 나오고 나면 다 목사님들이 자기 어떤 교회 부흥을 위해서든지 또 신자들 보호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선 시작을 성경에 오늘 좀 기계가 좀 작동을 좀 제대로 안 하네요. 그래서 좀 우선 성경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갖고 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고 2장 4절에서 3장까지 창조 이야기가 두 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창조 얘기가 사실은 문서가 여러 문서를 갖다 짜깁기 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장의 얘기는 그 피 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제들이 피라는 건 프리스트라는 말의 머리 물자인데 사제들이 쓴 그런 그 기록을 가지고 나중에 성경으로 편찬한 거고 그 뒤에 제2문서, 제2는 이제 제호바라고 그러죠. 야훼 문서층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그 나중에 그 8세기 중반에 쓰여지고 그다음에 여기 쓰여진 시가 그게 먼저 쓰여졌네. 야훼 사회층이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에 사제서신이 5세기 중반에 쓰여진 걸 갖다 같이 창세기 1장 2절에다 같이 짜맞추기 해서 끼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신을 부르는 이름도 다르고 이 문서에서는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제2문서에서는 신을 보통 야훼 이렇게 부르니까 이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도 1장에는 완전한 물과 형체 없는 땅이 있었다 그러고 창조 이전에 그 다음에 야훼 사료층에는 물이 되는 안개, 완전한 땅이 있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그 내용을 보이고 있어요. 그 1장 1절에 보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하늘과 땅 빛을 창조하고 쭉 얘기가 나왔다. 사람은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2장 4절의 문서를 보면 제일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나무, 그 다음에 강, 들짐승, 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여자를 창조한 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로 창조 순서도 다르고 이 사람이 그 한꺼번에 창조가 된 건지 아니면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한참 뒤에 여자가 창조되고 이게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제 1장의 얘기를 보면은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냐면 뭐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아침과 저녁이 되니 뭐 하루가 지났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해와 달, 별은 4일째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4일째 창조를 했는데 어떻게 처음 1일, 2일, 3일째 해가 없었을 텐데 그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사흘째라 뭐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없는데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성경의 많은 모순들을 그 진화론자들은 공격을 하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물론 그 여러 가지 영감을 담은 내용이 그 책임에 틀림없지만은 그것이 과연 글자 그대로 믿음으로 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에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참 서로 굉장히 물러나지 않는 대립을 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얘기를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유라시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 복잡하게 그 유기체들이 발전을 하는데 이 복잡한 그 유기체들의 발전 사이사이의 연결고리 같은 거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건 있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유라시아를 보면 모든 생물들이 막 지나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가 생기고 또 지나가다 또 갑자기 뭐가 생겨요.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 밑에 부분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체 종들이 발생하였는데 그것들은 미세한 변화들이 점차적으로 누적된 결과로 진화된 것들이 아니고 그들은 충만한 성장의 모습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층의 생명으로 나타났으며 갑자기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건 새로운 창조가 그때그때 다시 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들어있었던 거고 진화도 역시 그 창조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그 생명 운반자라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들에 의해서
거의 5억 년 전, 5억 년 전에 이 지구에 심어졌다고 그래요. 우리한테서 하면 그때 모든 실험들이 다 해져가지고 그 원형틀이라고 그래요. 그 원형틀을 만들어서 그게 자체적으로 어떻게 쫙 진화가 될 수 있게끔 그 안에다 다 모든 걸 심어놓고 그래 놓고서 생명 운반자가 그 지구에 남아있어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그 결국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런 아주 미세한 제일 기초적인 세포적인 생물서부터 결국 인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거를 생명 운반자가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잠깐 제가 오늘 이 지구의 역사에 관해서 잠깐 간단한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지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한번 그거를 좀 볼까 그래요. 한 9분, 10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니까는 함께 같이 보도록 해요. 여기 보면 연도가 137억 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과학자들이 보통 그 빅뱅, 이게 지금 빅뱅의 시초의 그림인데 빅뱅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137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거의 엄청난, 우리 뭐 억년이라고 그래도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인데 137억 년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참 상상이 안 가네요. 근데 유란시아서에서는 연대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유란시아 연대기는 사실은 130억 년 정도가 아니라 사실 9,870억 년을 얘기를 해요. 거의 1조 년, 1조 년의 얘기를 유란시아에서 연도를 좀 이따 연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는데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그 과학자들의 그 연대하고 유란시아 연대하고 거의 뭐 100배 차이가 나죠. 130억 년하고 9,001조 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빅뱅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면서 그 쿼크스라는 사물의 가장 근본적인 입자인데 그것이 이제 핵 합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38년, 빅뱅 이후에 38년 이후로 굉장히 38만 년 이후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때 이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이라는 것은 마이크로웨이브 배경 방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네요. 그래서 그것이 우주에서 어떤 기본 이 어떤 방사선이 분출되면서 이런 원소들을 결합시키는 그 힘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소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거는 133억 년이네요. 제 첫 번째 1세대 별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리고 별의 핵 합성, 별들의 핵이 만들어지고 그 별들의 여기 이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를 배웠는데 그 주기율표 원소들이 아마 이런 순서를 거쳐서 행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초신성이라고 그래요. 초신성은 보통 별의 거의 100배, 1000배 그 빛을 내는 신성을 초신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초신성 핵합성 그 기간에서 5주기 원소, 그 다음에 6주기 원소, 그 다음에 7주기 원소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별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저도 저 우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 모르고 말씀드린 거 있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일단 우주 역사의 그 참 장대하고 긴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그 규모를 한번 생각을 느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46억 년 전이죠. 그래서 이걸 그 원형 행성 디스크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먼지들이 다 지구라는 것도 사실은 우주에 먼지들이 있었는데
그 먼지들이 이제 입자끼리 서로 당기면서 인력으로서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구가 생성이 됐다 그래요. 자, 이제 행성들이 하나씩 생기죠. 태양 주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완성이 되는데 태양이 완성된 게 아마 유라시에서 60억 년, 조금 이따 연대를 보고 확인하죠. 60억 년 전일 거예요. 요거 금방 끝나니까, 네.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또 이상하게 건드려지더라고요. 아직 이제 지구가 이제 모이는 과정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뭔데 이게 달인 것 같아요. 달이 생성된 거는 그 테이아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그게 지구하고 부딪혔다 그래요. 그래서 지구가 거의 뭐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그때 뜯겨져 나온 것이 이미 달이 됐다 그래 이게. 그래서 달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지구에 원래 물이 없었는데 물이 어디서 생겼는지를 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그 41억 년에서 38억 년 그때쯤 제2 폭격기라고 그래요. 제2 폭격기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무수한 해성인가요? 운성인가요? 하여튼 부딪혀가지고 그 해성들이 물이 얼어 있는 채 해성한테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가 지구에 부딪히면서 그게 모여져가지고 바다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를 그래서 제2 폭격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때는 지구의 그 지각이 거의 마그마들이 계속 분출되어 올라가지고 뭐 사람이 사는 거는 뭐 물론 안 되고 어쨌든 엄청난 그런 그 운동과 그 힘이 작용하고 있던 또 열기 이런 것들이 작용하던 그런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구가 점차로 식으면서 결국은 생명이 살기에 적당한 시간이 되는데 이때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35억 년에 이게 아비오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연 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을 자연 발생으로 이렇게 이 DNA 구조죠. 이게 우리 보는 게 이게 자연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란시아하고 관점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유란시아는 바로 생명 운반자가 생명을 지구에 3군데다 심었다고 그래요. 지구가 처음에는 판이 하나였었는데 그 판이 갈라지면서 지금의 이제 대륙이 5개 대륙 6대주죠. 6개 대륙이 됐는데 그 대륙이 갈라질 것을 예상해 두고 3군데다 이렇게 심었다 그래요. 그리고 연도 자체도 생명 운반자가 생명을 가져온 거는 보통 6억 년을 보는데 여기 30억 년이 됐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5억 4,200만 년 전이네요. 그렇죠? 여기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 생물 시간인가요? 자연 시간인가요? 자연 시간을 배웠죠. 캠브리아 폭발기라고 그러죠. 그때 종이 엄청나게 폭발했다고 그래요. 그 종의 그 숫자들이.
그래서 캄브리아기라고 이렇게 부르는 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우던 거, 이게 삼엽충이죠. 5억 3천만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까지 거의 3억 년 동안 지구에 이렇게 번성했었네요. 그 시기가 막 생명물자가 저기 그 생명을 심는 그 시기에야 비슷하네요, 그죠? 그렇죠. 아까 5억 년 그 다음에 캄브리아 시기 그 전까지. 이건 실루리아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건 쿡소니아기라고 해서 4억 2,500만 년 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척추동물 어류가 생기네요. 그게 5억 3천만 년 전이네요. 다시 또 이제 올라갔어요. 뭐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니까 5억 3천만 년 전에서 4억 2천만 년. 데보니안기죠. 4억 1600만 년 전. 자, 이제 어류에서 사지를 얻게 되죠. 사지를 얻게 되니까 이 어류가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과 그 땅에서 양쪽에 살고 있는 양소리로 변했죠. 자, 그리고 우리 트리아시인가요? 네네. 제3기. 신생대 제3기인가요? 고생, 예. 2,500, 아니네요. 100만 천만 원, 2억 5천 100만 년에서 1억 9천 9백만 년. 자, 이제 공룡들이 나타났죠. 공룡들이 났는데, 요게 제일 초기에 포유류가 나타난 게 2억 5천 8백만 년이라고 되네요. 초기 포유류. 그때, 이때 이제 그 지구의 그 지각의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판이 갈라지죠. 판이 갈라져서, 우리 지금 대륙처럼, 이 주라기죠. 주라기에서 그 갈라진 게 나타나고, 그리고 공룡의 전성기가 됐고, 아, 6,500만 년 전에 이게 크레타시우스가 백악기인가요? 사실은 제가 공부를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저 메모가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 네, 백악기의 3기죠. 3기의 그 멸종기가 일어났대. 이게 아마 그때도 운석이 아마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종이 거의 싹 사라지고 일부만 남았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에오색이죠. 5,500만 년. 그 다음에,
4,900만 년 전에 고디노티아라는 가장 최초의 이게 영장류라고 그래요. 그게 나타난, 그가 이제 인류의, 이제 여기서 기원으로, 인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 됐겠죠. 여기서 갈라져 나왔을 테니까. 예. 자, 3,900만 년 전서부터 현재까지, 호미닉 진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류의 진화를 이제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게 동영상 마지막이네요. 잘 보셨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인류가 이제 오스트랄라, 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이렉투스, 호모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쭉 이어지는 거 우리 또 배웠는데, 그건 나중에 혹시 인류의, 그 진화 과정만 따로 띄어서 또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대체로, 지구의 역사부터 그 인간의 어떤 그 조상까지만 살펴봤어요. 유라시아에서 하는 연대기를 좀 지루하니까 간단하게만 중요한 연도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유라시아 연대기는 9,870억 년 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빅뱅이 130억 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더 오랜 그 시간을 보죠. 안드로보노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응축이 시작돼가지고 1조년대 그리고 첫 태양이 5천억 년 전에 태어났죠. 우리 태양이 아니고 그냥 태양이 거기서 시작했는데, 우리 태양은 60억 년 전에 안드로노보, 에서 성운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네바던 지역 체계, 그게 50억 년 전에 완성이 됐다 그래요. 50억 년 전에요. 결국 이제, 미가엘 창조주 아들이 다스리는 그 체계가 네바던 지역 체계인데, 그 미가엘이 구원자별에 3천억 년 전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50억 년에 그때 체계를 완성하니까 거의 2,950억 년 동안 건축을 한 것 같아요. 네. 여기 3천억 년 전에, 미가엘이 구원자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네바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러고 나서 50억 년 전에 네바던 체계가 완성됐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러간 거죠. 네. 요건 이제 태양에서 탄생에 관한 이제 유라시아 인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걸 갖다 유라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태양이 결국은 13만 6,702개의 태양이 생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태양계들이 또 달라붙는데 그 태양 13만 6천. 네. 아니요. 저기 안드로노보 성운의 이제 태양. 네. 그리고 거기에 다시 또 태양계가 다시 또 101만 3,628개가 붙으니까 그리고 태양계를 갖고 있지 않는 태양도 있고 태양계를 갖고 있는 태양도 있는데 태양계를 갖고 있는 태양의 숫자가 101만 3,572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안드로노보는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전체를 따져보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태양계라는 건 어느 정도 한정을 안드로노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네바던 안에서 얘기가 보다. 이 안드로노바가 우리 지금 머리상 많은데
네. 다시. 그렇죠. 네. 자, 다시 연대기요. 45억 년 전에 태양계가 완성됐고, 중요한 그 연대가 6억 년 전에 생명 운반자가 일단 왔다가, 다시 5억 5천만 년 전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생명을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억 년 전에 원시 해양 생명체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과학자들의 하고의 그 결과는 좀 차이가 났죠. 과학자들 아까 35억 년 전에 원시 생명체가 생겼다고 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생명의 시작에 대한 그 유라시아 인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년 전에 생명 운반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돼서 유라시아에 도착했다. 6억 년이죠. 60억 년이 아니라. 6억 년이요. 6억 년 전이요. 이게 하도 공이 많으니까 이게 참 힘드네요. 6억 년이에요. 6억 년. 네네. 6억 년에 유라시아에 도착해서 사타니아 체계 안에서 606번 우리 유라시아가 606번의 그 체계 세상이기 때문에 행성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준비 과정을 갖다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반자 무리단이 유라시아로 돌아와가지고 영적인 힘, 초물리적인 기세 이런 것들과 원형틀, 생명 원형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속에 심었다 그래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연대입니다. 4억 5천만 년 아까 그림에서 그 물고기가 땅 밖으로 나오는 그게 4억 5천만 년 전이었죠. 그래서 물고기, 양서류, 공룡, 그 다음에 조류까지 이렇게 연대가 쭉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에 대한 관련 그 인용이고요.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의 아메바부터 이렇게 진화됐는데 그 재미있는 표현이 유라시아에서는 점액질이라고 그래요. 그 인류의 조상은 점액질 정도의 그런 그 끈끈한 무슨 그런 액체 같은 것이 인류의 조상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5천만 년 전에 이제 포유류가 시작됐으니까 결국은 포유류가 출현한 게 이 시계로 보면 12시간짜리 시계를 봤을 때 결국 그게 뭐 1분도 안 되고 뭐 30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포유류가 출현했는데 100만 년 전에 유라시아가 영장목 생명체계로 등록이 되고 나서 정확하게 1934년을 기준으로 해서 99만 3,419년 전에 안돈과 폰타가 탄생함으로 해서 이제 인간이 거주하는 행성으로 등록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긴 시간 동안 뭐 80만 년 전부터 거의 한 50만 년을 네안데르탈인이 지배하죠. 여기서 이제 다 일치해요. 과학자들 아까 그 5억 5천만 년 전부터는 쭉 그 과학자들하고 유라시아 얘기가 좀 일치를 많이 해요. 그 전에는 좀 차이가 있어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드렸던 거는 결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고전해요? 네. 수메르인의 출현이 6천년 전 아니에요? 그때까지 6천년 전까지 수메르이 존재했는데 그 기원은 훨씬 더 이전인 것 같아요. 기원은 인류 네네. 네. 어쨌든 다 거기서부터 다 행성 영준이 뭐고 메소포타미아 반도 거기서 다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창조의 목적이 결국은 무엇이냐는 건데, 과학자들은 빅뱅도 우연히 일어나서 또 우연히 뭐 합성이 일어나가지고 별이 생기고 또 우연히 그 별이 또 식어가지고 또 우연히 거기 생명이 발생하고 또 우연히 진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다 우연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유라시아 얘기하는 결국은 이 무수한 행성체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성한 애정을 받아들이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거고 그거를 다 계획을 해서 미리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들의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의 다양한 창조체들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빚으셨으며, 여기는 성경 말씀 같으네요. 저기 저 인용한 것 같아요. 그가 우주를 세우셨고 이 세상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며 거주되도록 그것을 빚으셨다. 위안서 1장 1편 뭐라 그러죠? 0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편. 요거는 제가 유란시아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 써봤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유란시아가 발표된 것이 사실은 55년도에 처음으로 출판이 됐고, 그게 쓰여지기 시작한 건 1934년도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1934년도에 어떤 얘기가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그때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나중에 거의 1980년, 90년, 2000년대에 와서 밝혀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 필다운맨이라는 그 화석이 있었어요. 그 화석이 뭐냐면 1912년도하고 17년대 그때 이제 발견된 화석인데, 이 화석이 과연 잃어버린 미싱 링크라고 해가지고 그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화석이라고 아주 온 그때 걔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믿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아마 거의 1, 2%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유란시아서가 그때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던 이 필다운맨이라는 화석이 그것을 만약에 인정을 했다고 하면, 만약 이게 한마디로 유란시아가 사람이 썼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 아주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고 들어갔기가 쉬운데, 그랬다면은 유란시아서가 나중에 이제 우스갯거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됐고 거의 그 뒤 한 1950년대 정도 와가지고 거짓으로 판명이 돼가지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거의 증명이 된 거고. 네, 유란시아에서는 거의 모든 네안데르탈인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과학계에 나타나는 그런 진화의 그런 이론들을 다 열거를 했는데, 이것만은 딱 빼놓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건 빼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스갯감이 되질 않은 거죠, 사실은. 이 판기아 이론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지구가 하나의 판으로 돼 있었는데, 그 판이 결국은 이제 우리 6대주죠. 6대주 나눠지는 과정인데, 그때만 해도 그 판기아 이론이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이론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이렇게 갈라지는 그 판이 떠다니며 또 마그마층에 떠 있으면서 갈라지는 그런 이론인데, 인정받지 못한 그 이론을 갖다가 유란시아에서는 1930년대에 그거를 얘기를 해서 결국은 앞니를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1950년대 와서는 이제 판기아 이론이 인정이 됐지만은 그 전에는 인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 판구조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산맥들과 이런 어떤 지각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판들이 서로 충돌해 가지고 생기는 거라는 게 이제 유란시아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후에 나중에 과학계에서 인정이 된 그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상처치유 세포 증식. 이거는 유란시아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피부 같은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세포에서 어떤 신호를 받아서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질을 분비함으로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진화의 어떤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처음에 생명 운반자들이 생명 운반자 구체를 가면 거기도 엄청난 구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생명 운반자 세계를 또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볼 건데, 거기 구체의 위성들이 7개가 다 달려있고 해가지고 이런 실험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 실험을 하는데, 이런 상처 치유 세포 하나 만드는 것도 거의 50만 번 이상의 실험을 걸쳐가지고 이런 걸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5번의 수천만 개의 은하수라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음물 안의 개구리처럼 은하수 우리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유란시아에서는 벌써 수천만 개의 은하수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후에 나중에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색편의도 우주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
그 뭐 속도가 뭐 우라니시아에서는 이제 3만 마일로 뭐 초당 3만 마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힌 게 뭐 3만 1,700인가요? 뭐 그렇게 밝혀졌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유라니시아에서 적색 편의가 이 그 파장이 빛의 파장을 연구해서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빛의 그 어떤 파장이 결국은 흰색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눠지잖아요. 그 적색의 어떤 그 편의를 이용해서 우주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지 또 축소되는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유라니시아에서는 벌써 3만 마일이다. 초당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것이 그 뭐 3만 1,700인가 그렇게 마일로 속도로 우주가 후퇴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확대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이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뭐 오늘 과학 시간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그 전문 지식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란시에 나오는 과학들을 참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유란시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유란시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과학을 예언을 하려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유라니시아에서 얘기한 과학적인 모든 그런 그 사실들은 나중에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실제로는 또 폐기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치? 그런 걸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필다운이요? 저게 이제 화석인데 화석의 그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연결고리인데 그게 조작된 그 연구 결과라 그래요. 근데 그 화석이 정확하게 어떤 화석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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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걸 만약 유라니시아가 거들어서 저걸 들었다 그러면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얘기를 안 하죠.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하면서도 저 얘기만은 쏙 빼놓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게 무슨 과학자 이름을 딴 건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종족들이 분산하는 얘기가 나오고, 인구의 분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시간 할애해가지고, 우리 친구의 인구가 어떻게 펴졌는지 한번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 그래요. 시간이 혹시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멜기세덱, 예수의 탄생까지 이렇게 왔네요. 이것은 이제 거의 이제 물리적인 어떤 역사고,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 그 섭리 시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번의 계시 시대를 나눠요. 이제 두 가지가 지금 병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진화라든지 창조라든지 이런 걸 다, 물리적인 역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사실은 결국은 영적인 어떤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있던 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인류에게 주어진 5번의 계시, 다시 말해서 섭리 시대로 나눠지는 5번의 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섭리 시대가 5개로 나눠지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제목을 사실은 혼의 기원, 진화 운명이라고 했지만은 연구해 나가면서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유라니시아서의 그 어떤 진리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 많이 다루려고 그래요. 약간 좀 주제하고 좀 어긋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6분 됐어요 벌써? 자, 그러면 요거 하고 그 다음 얘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슬라이드까지 하면 끝낼게요. 인류에게 주어진 5번의 계시, 제일계시는 50만 년 전에 칼리가스티아 행성영주가 그 유형 참모진들 100명을 데리고 와서 어떤 그 외계의 어떤 문명을 지구에 이식하기 시작한 것을 제일계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2계시는 아담과 이브, 38,000년 전이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담과 이브 그 우리 인류의 시조가 사실은 지구 역사상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유라니시아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제2계시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3계시가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전, 마키벤타 2000년 아니죠. 2000년 플러스 2000년이니까 4000년 전이죠. 예. 기원전 1970년, 2000이니까 4000년. 네. 마키벤타 멜기베스의 가르침이 3계시로 보고, 그 다음에, 미가엘 그리스도 육신화, 기원전 7년, 그 다음에 제오계시를 유란시아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55년도에 출간이 됐고, 지금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이 유란시아의 진리가, 그렇게 많은, 전파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책보다 훨씬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전 물론 뭐 완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서로 모순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쓰는데, 정말로 누가 사람이 썼다 그러면 정말 너무 희대의 어떤 그런 작가일 거고, 그러면서도 서로 많은 이야기에 모순이 없다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사람이 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네. 칼리가스티아는 이제 행성 영주라고 하는데요. 생명 운반자가 보통 생명을 심고, 지구요, 지구. 유란시아. 네. 네. 영왕이 영왕, 의자. 루시퍼하고 칼리가스티아 같은 라논나데 라인이에요. 행성이 라논나데 계열. 2차계예요, 제1계열. 1계열이 루시퍼. 그러니까 행성에 대한 흔적을 나타나는. 제가 사실 오늘 생명의 기원으로 생명 운반자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은, 요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려고 그래요. 밑도 끝도 없이 유란시아 7대1을 얘기하냐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중간중간에 저희가 근본 공부의 목적을 잃지 않고, 유란시아서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유란시아를 보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보는 거냐?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우리가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유란시아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우리가 서로 하고 하는데, 결국 요약을 하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뭐겠느냐 하는 얘기죠.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체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유란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그런 체험이에요.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 이것이 유란시아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의 힘, 우주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인 힘은 사랑의 힘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부터 우리가 얘기가 시작이 되니까는 이 사랑의 힘이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힘이라는 것이 유란시아의 주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희미하게밖에 발견될 수 없는, 유란시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단편. 그게 바로 생각조절자죠. 생각조절자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든 그런 인생의 어떤 삶이라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단편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진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우주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우주가 아니고 이렇게 질서와 진보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우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미아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가 살다가 하는 존재가 아니고 아주 질서 정연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게 유란시아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얘기인가요? 인간 삶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그냥 목적 없이 그냥 세상에 어떤 남들이 다 쫓아다니는 그런 일반
적인 그런 가치관이죠. 내지는 또 어떤 욕심들, 욕망들 그런 거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뭘까고 생각해요?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한 번도 안 여쭤봤는데, 네? 여기 저는 이제 뭘 생각하고 이걸 정리를 했냐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7가지 얘기는 미국에서 그 유란시아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로셔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게 갖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 진리를 정리되어 있는 걸 제가 옮긴 건데, 거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알고 예수님이 가졌던 신앙을 그것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교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요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야말로 생명의 기원, 생명 운반자들의 그 역할과 또 생명 운반 네. 네네. 네. 유란시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네네. 네. 유란시아에서 밝힌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건 뭐 유란시에 명시적으로 딱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은 그 내용을 봤을 때 더군다나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700페이지로 그 유란시아서의 맨 마지막에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 결국은 우리가 우주니 뭐 이런 거 다 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딱 느끼는 게 유란시아에 대한 알림과 유란시아를 쓴 뜻, 네네. 그 목적이라고 할까? 이 네. 느낌으로 오거든요. 네.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한정된 게 아니고 유란시아 우주적인 유란시아의 기본 뜻이 있잖아요. 네네. 앞에 사태인데 네네. 사태인데 일본 제가 합축이 된 거거든요. 네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어떤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옳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삼촌이라고 아까 잠깐 네. 네. 하나님의 조각이라고 해도 설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프래그먼트 오브 가드 그래가지고요. 프래그먼트는 이런 조각이거든요. 근데 네. 생각 좀 한 번만 얘기를 해봅니까? 네, 우리 영이 우리 가운데 혼자만 하나님의 조각이에요. 다른 분은 없어요. 다른 분은 조금 이제 제 어떻습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짝에서 주는 것은 존재뿐이에요. 분신을 나눠줘서 다 이렇게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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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